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알아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고아라 그래요. 고아.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덴드로빈 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렇게 보시면 새순이 원래 벌브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나오는 게 꽃이 핀 이후에 지금쯤 5월에서 뭐 6월 달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서 대에서 끝에 꽃이 나올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을 우리가 높을 꽃자 싹 아자에서 이제 고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멋으로 그냥 이렇게 행잉으로 가서 키울 때는요, 이 자체로 계속 키워도 괜찮습니다. 자체로 키워서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멋이니까 그래도 되고, 또 하나는 요걸 따서 늘리는 거죠. 늘릴 때도 쓰기도 하고요. 고아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저온 처리를 해서 봄철에 꽃이 피죠. 꽃이 펴서 이제 꽃눈이 나와서 자라면 1차 나온 애들이 있고 2차 나오고 3차 나오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꽃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거죠. 또 반대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번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 고아를 이용해서 저희가 목부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아를 따는데요. 고아를 어느 시점에 따는 게 좋냐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사실은 뿌리가 훨씬 더 많이 달렸을 때 따면 좋긴 하나, 그러면은 또 그 시기가 여름이 지나버려요. 활착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 시기가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따는데,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따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따도 되고, 이거 잘 안 떨어지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위는 반드시 소독해야 되니까 이미 소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고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가장 적게 남기 위해서 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따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를 따 볼게요. 따고,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딴 겁니다. 이름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켓너브, 덴드로빈 포켓너브라는 품종에서 여기 따서 이제 붙이기 시작할 건데요. 붙이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런 목부작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우리가 사는 건 해고라 그러죠. 이거 일본 말로 해고고, 원래는 사이아데라는 야자류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수입 금지가 돼 있어서 앞으로 계속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재료는 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목부작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도 일반적인 나무를 쓰면 나중에 부식이 되고 썩어요. 그래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안 썩는 나무를 써야 되는데 이 나무 또한 비싸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고나 목부작보다 사실은 굴피를 제가 붙여보니까 굴피나무가 가장 잘 붙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최근에 가정원에서 되게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그 편백나무라고 하죠. 히노키 나무가 피톤치드 높고 구하기도 쉽고 향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나무에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붙이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붙일 때 이끼를 이렇게 미리 제가 바닥에 좀 감아 놨습니다. 감아 놓고 이렇게 낚싯줄로 해서 미리 살짝 감아 놓고 얘를 붙이는데, 저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걸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데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고 탈 때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좌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순이 나올 자리예요. 그래서 순을 앞으로 낼지 뒤로 낼지에 따라서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고,
하나 작은 거는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제 모양이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붙일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수태를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태를 적게 쓰면 쓸수록 뿌리가 활착하는 건 더 빨라요. 대신에 저희처럼 전문가들이나 농원은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좀 괜찮긴 하지만, 문제는 수태를 너무 적게 붙이면 얘네들이 탈수 현상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는 너무 적은 수태보다 약간 수태를 좀 이렇게 보면 한 1cm 정도, 이렇게 1cm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여기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감는데 저는 농원에서 이제 많은 양을 이렇게 감다 보니까 이게 실로 감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뭐 직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종이 안에 이렇게 철사가 들어있어요. 철사가 들어있어요. 모양을 이렇게 잡는 대로 잡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쓰고요. 이거를 일정량을 떼서 보시는 것처럼 잡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놓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냥 감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감아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잡아서 이으면 이렇게 감았을 경우에 끝.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놔둬서,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면서 심어 놓은 게 뿌리 내림을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었다가요, 나중에 어느 정도 더 활착됐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서 보여드릴 거고, 덴드로비움이 나무에서 잘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건조한 거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카틀리아라든지 다른 난들은 또 덴드로비움처럼 건조한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 여건, 내가 재배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 내가 거실에서 키우는데 거실에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식물이 많아서 평균 습도가 높다. 그런 분들은 수태를 적게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건조해, 난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런 분들은 수태를 좀 더 많이 쓰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까지 목부작에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이게 저는 되게 쉽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매니아 분들이야 뭐 제가 안 알려드려도 다 알아서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그냥 식물이 좋고 난이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키우고 그게 목부작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분갈이 안 해도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준비해봤는데요. 뭐 이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야풍란이죠. 화분이에요. 이렇게 이 안에서 그냥 일반 화분으로 키운 애를 제가 이렇게 만든 틀, 이게 보시면 스탠드도 괜찮고 벽걸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넣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계속 늘어나겠죠. 뿌리는 다 이렇게 붙겠죠. 붙고 또 일부 뿌리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자연스럽게 부작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적고, 또 미관상 되게 보기 좋은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얘네들이 자라고 뿌리는 어떻게 붙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덴드로비움 과를 따서 부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